채널 소개를 듣다 보니까요 조금 부러워졌습니다. 선생님들 교육적 스펙트럼을 굉장히 넓게 갖고 계신데 저는 완전 상업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백그라운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보니까요 채널 운영하시고 하시는 건 충분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촬영하고 편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고 편집 쪽에 간단한 개념 설명 정도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네, 아리랑 TV에서 카메라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했고요. JTBC 개국할 때 JTBC로 교양국 PD로 옮겨서 갔고요. 카메라 기자가 PD로 전직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일기들 선생님 네, 새로 개국하면서 PD들을 좀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주철환 PD께서 본부장이셨는데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교양국 PD로 들어갔다가요. 교양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양 PD 죽을 맞습니다. 그래서 보도 제작국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서 이번에는 손석희 선배를 모시고 한 3년 정도 보도 PD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컨텐츠 제작으로는 승부를 보기 어렵겠다. 너무너무 잘하는 PD들이 많아서 컨텐츠 비즈니스로 나는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SBA 서울산업진흥원에서 1인 미디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상암동에 스튜디오를 꾸며놓고 유튜버들 한 250팀 정도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한 50팀 정도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왜 여기 관심을 갖게 됐는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리랑 TV 카메라 기자 생활을 할 때 자이툰 부대가 이렇게 파견된 걸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폭발 사고 특종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SNG로 위성으로 영상을 주고받던 시대였어요. 근데 제가 회사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저희 기술팀에서 이제 IP 전송장치 거의 처음 나온 거랑 짐을 싸서 줬고요. 그걸 가지고 특종을 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IP를 가지고 IP 전송을 가지고 방송한 시대가 머지않아 오겠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아프리카 TV, 유튜브 여기서 억을 벌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동안도 열심히 회사 생활만 하고 월급에 취해서 살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다른 세상에 대해서 스터디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스펙트럼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저희 안에 저렇게 크리에이티브 포스 멤버들이 있고요. 유튜브 교육을 항상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끝에는 저희 꼬마 채널입니다. 제가 선생님들 채널보다 조금 우리 아이 채널이 좀 부끄러운데 생각을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엔 아주 비교육적인 콘텐츠들이 많고 주말에 한 번씩 게임 스트리밍도 하고요. 주로 꼬마가 좋아하는 자전거 타기나 축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장난감 춤 갖고 노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 위안을 삼기는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아이들하고 좀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고 있고요. 지금 구독자는 이제 한 44,000명 정도 됐습니다. 네. 회사 생활하면서 하는 친구는 괜찮죠? 네, 간단히 그냥 업계 설명 조금만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궁금하실 건 그쪽인 것 같아요. 이 그래프에서 2017년도 시청률표인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시는 내용인데 하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 대부분 게임, 뷰티, 요리, 먹방, 유튜버 다 그렇잖아요. 2017년도 자료를 보면 리뷰, 그다음에 DIY, 교육 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자료는 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 리뷰라든지 DIY라든지 교육 쪽의 콘텐츠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가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잘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소위 얘기하는 아이들을 훅킹할 거냐, 스킬만 조금 더 익히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진입하고 계시고요.
지금 그 선두에 계십니다. 네, 요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네, 다 아시는 내용이고. 네, 선생님들이 유튜버가 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하고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부의 모습은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똑같은 자전거 콘텐츠였거든요. 그런데 이 콘텐츠에는 굉장히 많은 악플이 달렸어요. 물론 아이들의 질투도 있겠지만 약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회법칙, 처음에 댓글이 달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결과가 달라졌던 거죠. 반면에 이 영상은 아주 선풀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멋지다, 잘한다, 그 옷은 어디서 샀냐, 헬멧은 어디서 샀니, 나도 가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먼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시니까 완전 다르잖아요. 모두 경험하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네, 이제 선생님들이 이미 진행하셨으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장점이 유튜브, 아까 정재현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유튜브는 그냥 하나의 플랫폼일 뿐이에요. 지금 보면 중국에서 유튜브에 도전하고 있는 플랫폼이 한 20개가 넘습니다. 네, 특히 유튜브의 가장 약점인 스트리밍을 파고들어서 유튜브를 전복시키려는 그 플랫폼이 굉장히 많고요. 그럼 우리가 왜 유튜브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건 완전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니즈는 계속 커집니다. 플랫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유튜브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될 거고요. 유튜브가 아프리카 TV에서 소위 얘기하는 BJ들을 끌어다가 유튜버를 만든 것처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자가 되시면 저러한 위기들에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고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장 가지고 계신 장점 중에 하나는 스토리텔링. 선생님들은 이미 수업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얘기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 얘기 혹은 이 텍스트로 된 걸 영상으로 바꾸실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컨셉 잡는 데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그 PD들도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컨셉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요.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보면 컨텐츠를 처음에 하실 때 내가 전하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많으신데 얘를 포장지를 어떻게 씌울 거냐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학을 한다. 수학을 그냥 도표로 보여줄 거냐, 혹은 사과의 개수로 보여줄 거냐, 혹은 아이들이 뭐 하는 액션으로 보여줄 거냐에 대한 컨셉을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분야의 대표 채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네. 대체적으로 보시면 컨셉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성공한 채널들은. 뭐 토이푸딩도 처음에 저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토이푸딩이 모르시겠지만 한국에서 제일 구독자가 많거든요. 네, 토이푸딩이라는 채널 혹시 아세요? 네, 토이푸딩을 운영하시는 분은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언론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숨어 계시죠? 아마 구글에서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도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상황극을 되게 잘하고요. 도티님은 허팡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실험, 아주 큰 스케일의 실험을 하죠. 다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과학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이 도표 그 틀에서 생각 안 하시고 더 크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은 공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학교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운동장이 있고 실험실이 있고 스케일을 좀 더 키워서 얘를 조금 더 과장되게 보여주는 아이들이 분명히 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서관님을 다뤘고요. 아시는 것처럼 아주 정기적으로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고요. 네, 분명한 건 말재주로만 수억을 버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요. 이거 다 아시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채널 이름 만들 때 이런 부분은 유튜브에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PD들이 채널 이름이나 프로그램 이름이나 제목을 잡을 때는요, 브레인스토밍을 한쪽 벽을 하얗게
많이 하는 회의실에 막내를 하나 딱 세워놓고요. 야, 받았어. 막 던집니다. 그래서 한 30개, 40개 쫙 써놓고 하나씩 지워갑니다. 그래서 잡으실 때 내가 하는 콘텐츠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쫙 나열하시고요. 그 중에 몇 개씩을 뽑아서 나중에 최종으로 하나 남은 걸 채널 이름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채널 이름을 보면 대부분 자기 만족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의 일상, 누구의 뭐. 절대 그렇게 해서 성공 못합니다. 내가 하는 콘텐츠를 노출을 시켜야 우리가 상대하는 건 아시다시피 구글의 AI잖아요. AI는 그림으로 이 추측해서 얘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낼 수 없거든요. 정확히 내가 하는 무엇, 어떤 수학, 어떤 과학, 어떤 배워보기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줘야 AI가 아 얘는 이런 아이구나, 얘는 쟤하고 연결시켜 봐야지 라고 해서 추천을 걸고 노출이 되고 구독자가 들게 됩니다. 대부분 여기서 많이 그 벽에 부딪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가 많이 안 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면 이름이 주관적으로 지은 이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난 이 제목이 싫은데 내가 그럼 내 맘대로 이름도 못 줘? 나중에 바꾸시면 돼요. 어느 정도 구독자를 끌어들인 다음에 그 대신에 키워드는 살아있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단 무엇으로 바꾸면 됩니다. 저희 꼬마 채널 이름은 찰리의 트루먼쇼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이 잘하는 거 관찰을 하는 거죠. 아이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이게 만들어뒀던 가져놨던 세계에서 너의 세계를 발견할 거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희는 좀 일찍 시작을 한 편이라서 그 찰리라는 이름 자체가 키워드가 됐어요. 검색을 찰리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찰리는 그냥 두고 얘가 좀 크면 이제 아빠의 정체를 알면 이 아빠가 여태 날 속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비정남자 찰리로 바꿔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목 지을 때 좀 고민 더 하셔야 돼요. 검색이 잘 될 수 있게. 네. 소개하시는 걸 보니까 지난 부분 빨리 갈게요.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미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더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재미. 애들이 왜 볼까요? 재밌으니까 보죠. 네. 근데 이제 그 어른들이나 특히 죄송하지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엔 재미를 조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힙합도 그렇고 클래식 음악도 그렇고 그 시대에는 굉장한 지금 한류처럼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재밌었기 때문에 그걸 봤죠. 재밌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재밌게 할 거냐, 재미를 어디서 찾을 거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수용자, 아이들이 어떻게 재밌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그 기획을 할 때 키포인트를 보는 것들, PD들이 키포인트를 보는 게 그런 겁니다. 아주 이색적인 거, 외국에 나가죠. 그 다음에 공간과 감동은 뭐 인간극장 같은 거겠죠. 공포와 긴장 이런 건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사랑과 증오는 아주 빠지지 않는 키워드죠. 그럼 아이들하고 콘텐츠라는데 사랑과 증오를 내가 어떻게 봐? 아니죠. 아이들 사이에도 연애에 대한 심리가 있고 수학을 푸는데도 연애의 심리를 풀 수가 있어요. 네, 스토리 나름이겠죠.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미 너무너무 훌륭한 스토리텔러시잖아요. 매일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심리를 쥐었다 놨다 하시잖아요. 그 포인트를 조금 찾으시면 훨씬 더. 네. 그리고 과학하시는 선생님들 특히 남다른 스케일. 남다른 스케일을 어떻게 만들까요? 허팝님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막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죠. 그 따라하는 치우기가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스케일을 좀 더 크게 해볼래. 그리고 그걸 썸네일로 내밀고 아까 그 단수 보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런 생각이 해봤어요. 되게 우스꽝스럽고 무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미 잘하고 계셔서 그렇게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 번에 2개를 불어보았다. 100% 클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설득을 하셔도 돼요. 내가 사실은 2개를 할 때 너무 힘들어. 하나로 제대로 해볼래. 들어봐. 아이들은 뭐 이미 후크에서 들어와 있고 저 선생님이 어떻게 콧구멍으로 그냥 어디 그래서 약간 그런 남다른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네, 재미에 대한 욕구는 다 갖고 있죠. 누구나 다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것을 왠지 재밌어 라고 하면 좀 값싸 보이는, 하지만 재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단순하죠. 재밌는 얘기. 태양의 후예, 네, 뭐 중국 대륙을 흔들었다고 하는 저 태양의 후예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낯선 땅 극한 환경 속에서 사랑과 성공을 꿈꾸는 젊은 군인들의 뭐 이야기. 네, 멋잖아요. 도깨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저 스토리 라인 기둥이 있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큰 기둥 하나 잘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재미의 얘기를 또 하자 그러면 굉장히 익숙한 얘기들인 거죠. 만약에 수학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즘 뭐 보경을 좋아하니까 선생님들이 싫어하시지만, 네, 보경을 살짝 넣어서 수학 얘기를 한다. 이를테면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손흥민이나 이승우를 데리고 수학 얘기를 한다. 이승우가 골대까지 가는데 드리블을 몇 번이나 할까? 자, 뭐 몇 미터에 얼마를 갔으니, 이런 식으로 과학으로 다시 풀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고민을 좀 어떻게 재밌게, 지금 익숙한 걸 어떻게 끌어낼 거냐, 애들이 공유하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에 대한 얘기는요, 네, 이 자료를 제가 그 정재원 이사님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핵심, 그럼 이걸 어떻게 동영상으로 바꿀 거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카메라를 생각하면 다 그 카메라가 그 카메라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카메라의 종류는 불리는 이름만큼 그 이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단 4가지 종류가 정도가 되겠죠. 액션캠이 있을 거고, 많이 쓰시는 DSLRU가 있을 거고, 캠코더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로 많이 찍습니다.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쉽습니다. 아이들한테 쥐어주면 잘 찍어요. 화각이 일단 넓고요. 그래서 미스날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팅을 할 필요 없어요. 레코딩만 딱 누르면 바로 레코딩이 됩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쉬운지 모니터가 안 달려있는 경우도 많아요. 모니터가 있어도 그냥 뭐 대략 그 정도, 아니면 이 모바일하고 연결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쓰기 좋은 대신에 액션캠은 이 MOD라고 하죠. 초점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뭔가를 타이트하게,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영상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꼭 필요한 어떤 요소를 찍을 수 없어요. 그건 조금 숨겨놨다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주 큰 액션이라든가 큰 전경이라든가 어떤 행동을 보여줄 때는 액션 카메라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디테일하게 안에 있는 얘기를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메모리가 짧은 액션캠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저희도 꼬마가 찍을 때는 액션캠 많이 씁니다. 꼬마랑 저랑 서로 찍어주고 상황극도 하거든요. 네, 그 다음 미러리스나 DSLR 종류죠. 아까 보니까 선생님들 중에도 미러리스 쓰시는 선생님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동현 선생님도 그러셨고요. 네, 되게 잘 찍으셨더라고요. 잘 쓰고 계시고요. 이미 장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화질이 좋죠. 그리고 소위 영상 찍을 때 좋아하시는 핀 뽑기, 디포커싱이 되게 잘 되죠. 그래서 뭔가 좀 돈 들였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카메라입니다. 대신에 얘는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카메라가 아니라서 한 20에서 30분 정도 되면 저기 철상 소자 보호차 안에서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촬영을 하시긴 좀 힘들어요. 네. 단발 찍어서 찍기는 괜찮습니다. 방송국에서 쓰는 카메라는 캠코더를 쓰고요. 얘는 화질이나 화각면에서는 SLR이나 얘네보다 떨어지는데, 그 대신에 연속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안에 쿨러라든지 처리를 위한 회로들이 있어서 길게 2시간, 3시간, 방송국에 있는 카메라들은 심지어 뭐 아침에 켜서 저녁까지 켜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게 이 동영상 캠코더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컨텐츠에 따라서 카메라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액션캠은 물론 이 IP 카메라, 웹캠은 그 앞쪽에 얘기한 액션캠 중에 가깝겠죠? 얘를 그냥 켜놓고 크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컨텐츠에 따라서 나는
밖으로 나갈 거야 라고 하면 밖으로 나가기 적정한 카메라, 난 집에서 찍을 거야. 그러면 이제 웹캠이라든지 나는 방송을 길게 해. 그럼 캠코더를 쓰셔야 되겠죠? 라이브 스트림 할 때 중간에 끊기면 안 되잖아요. 콘텐츠의 종류가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방송국에서 만드는 콘텐츠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스튜디오형, 그 다음에 ENG형, 이건 밖으로 나가는 로케이션형이죠. 그 다음에 종합 구성,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면서 밖에서 찍어온 것들을 안에다 비벼서 넣습니다. 보통 뭐 6시 내 고향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스튜디오형 구성을 하실 때는요, 요즘은 뭐 웹캠하고 그 컴퓨터 가지고 되게 쉽게 구성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도 쉬워서 갖다 얹으면 됩니다. 게임하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일단 요거 소통을 위한 한 컴퓨터로 구성한 거고요.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시죠? 게임하는 친구들은 2개로 구성을 합니다. 하나는 게임을 하고요. 얘를 옆에 컴퓨터로 캡처를 받아서 얘로 스트리밍을 합니다. 네, 스트리밍을 할 때는요, OBS하고 엑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저희는 주로 엑스플릿을 많이 쓰고요. 다루기가 쉬워서 저희 꼬마는 혼자 일요일날 스트리밍을 할 때 저걸 켜고 세팅을 바꾸고 혼자 다 진행을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해요. 친구들하고. 동시 접속자가 많이 나올 때는 한 400 정도 나오니까 괜찮은 편입니다. 네, OBS라는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개념은 다 같아요. 엑스플릿 써보신 선생님 계신가요? 네. 안 써보신 선생님들이라서 약간 짧게 설명드리면, 여기에 포토샵처럼 레이어를 쌓고요. 하나의 레이어, 뭐 채팅창에 있으면 하나의 레이어를 싸서 그걸 모아서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OBS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잘 아시죠? 이건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셔서. 로케이션형, 밖으로 나갈 때 말씀드린 대로 액션캠도 괜찮고요. 액션캠 저렇게도 많이 씁니다. 저는 그 꼬마하고 카야킹도 가끔 하거든요. 제가 사이클링이나 카야킹을 좋아해서 그럴 때는 액션캠 달아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즘은 360 영상도 같이 하는데요. 고프로 360 카메라도 쓰고요. 저는 캠코더 쓰지 않습니다. 미러리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편집을 주로 뭘로 하세요? 네? 프리미어 많이 하시죠? 프리미어 다 아시죠? 네, 원패스 하겠습니다. 베가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파이널 컷 프로, 저는 파이널 컷 프로 써요. 이게 좀 더, 네, 뭐 이거 다 아실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어떻게 영상을 만들 거냐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딱 예시로 2개만 보겠습니다. 제가 시험용으로 넣은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3카트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얘도 3카트가 있습니다. 볼게요. 하나, 둘, 셋.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다른 앵글이 하나 들어갔죠? 왜 그걸 넣었을까요?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요? 네. 네, 말도 듣고 싶고 얼굴 보여주기 위해서요. 다 맞는 얘기긴 한데요. 핵심의 핵심으로 들어가면요, 편집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편집이 뭐냐면요, 흔히 생각하시기에 화면을 화려하게 꾸미고 화면 전환할 때 막 효과를 넣어서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편집은 그게 아니에요. 편집은 작가, 감독이 내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계를 줄이거나 느리는 겁니다. 나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길었어요. 슬로우 모션은 겁니다. 여러 각도로 카메라를 찍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줘요. 시간을 늘려요. 나는 이만큼 감동을 느꼈어. 반면에 시간을 확 줄이는 경우도 있죠. 아주 흔한 얘기들 있잖아요. 아침에 나와서 지하철 타고 1시간 줄 서서 회사에 나와서 인사하고 점심시간이 됐네. 오늘 점심 메뉴는 뭐야. 이걸 구구절절 다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점심을 잘 먹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아침에 나와서 식당으로 가도 돼요. 중간에 완전 시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시간을 느리거나 줄이는 게 편집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시간을 넘어가기 위한 그 카트가 필요합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을 잊게 만드는 카트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촬영을 사이즈를 변화를 해서 찍게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한 카트 그냥 찍잖아요. 동영상은 사이즈가 달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간을 완전히 망각하고 딱 눈을 뜨고 봤을 때 시간이 이만큼 지났네? 라고 되게 되고요. 그 사이즈를 자르는 기준은 보통 이건 뭐 사진 강의할 때 많이 보셨죠? 제일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관절, 발끝과 관절이 크게 꺾이는 부분까지 에서 주로 많이 갈리고요. 유튜브 작업하실 때는 다른 사이즈는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니샷, 소위 얘기하는 무릎 자른 니샷하고 바스트샷 2개면 됩니다. 왜냐면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스크린이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거기에 요만한 구성 요소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얘를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충분히 크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 모바일로 봐요. 모바일 속에 요만한 건 안 보여요. 그렇게 구성할 이유도 없어요. 얘는 매체 자체가 모바일이기 때문에 모바일에 맞게 화면 구성을 하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D샷이나 바스샷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화는 또 테이크도 길게 주잖아요. 충분히 발견할 기회를 주잖아요. 감독이 미장센을 꾸며놓고, 자, 내가 여기 어떤 의도를 숨겨놨어. 너희들이 그걸 발견해봐. 또 관객들이 그걸 발견하는 재미로 또 영화를 보죠. 저 감독이 저걸 왜 저기다 넣었을까? 쟤는 왜 저걸 빨간색을 배치했지? 이런 것들. 모바일에서는 약간 그런 문법에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사이즈를 잡으실 때 보통 그냥 얼굴을 위주로 많이 보시는데요. 얼굴보다는 이 빈 공간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주로 이 빈 공간을 주는 의미는요. 일단 머리 위로는 하늘이 있잖아요. 밑에는 잘라버려도 되겠지만 더 빅클로즈업이 들어가면 물론 어쩔 수 없이 잘리게 되겠지만 헤드룸을 일정 부분 주게 됩니다. 너무 많이 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대충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혹은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내가 시선으로 봤을 때 사람이 보이는 사이즈 정도. 그러니까 통상 이 정도, 헤드룸이 약간 뜰 정도. 아이룸은 앞쪽에 뭔가 얘와 상대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설정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관심선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3차원으로 입체로 다 사물을 보고 있잖아요. 화면에 담으면 근데 이만큼만 잘려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상관관계는 처음에 감독이 제작자가 의도한 그 위치와 그 상관관계의 설정 하에서 배치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있던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할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과 얘기할 건 없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룸은 상대방이 있는 쪽 아이룸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위치는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일단 어느 부분을 자를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구성할 때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인데요. 닫힌 구성과 열린 구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닫힘과 열림의 기준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을 얼만큼 제한할 거냐, 열어줄 거냐예요. 요걸 볼게요. 모든 구성 요소가 다 명확하게 보여요. 평화의 문이죠.
올림픽 공원에 가서 평화문 앞에 자전거 타고 가서 엄마가 재밌었나 보네. 네. 여기서 보는 사람은 상상할 여지가 전혀 없죠. 이 자전거의 모든 것이 보이고 있고 대충 휠셋은 어떤 거고 그렇구나. 끝이에요. 하지만 얘로 들어가면 다르죠. 얘가 자전거가 아닌가요? 자전거죠. 여기가 올림픽 공원이 아닌가요? 하지만 얘는 하나 더 숨겨진 게 있어요. 저 자전거 바퀴를 뭘 달렸지? 이 공원 옆에 어떤 게 있을까? 라고 상상력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닫힌 구성은 작가가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거만 보세요. 열린 구성은 여지를 열어줍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촬영하다 보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담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잘라낼 거냐? 그 기준이 보여드린 이 기준이고요. 대체적으로 사람은 이렇고요. 사물들은 이것이 무엇이다 라는 게 인지될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네. 그 다음 구도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고 얘기들이 많잖아요. 황금모나는 아시죠? 소실점도 아시죠? 황금모나이 뭔가요? 황금비로. 네, 황금비. 네, 16대 국가. 네, 사람이 아주 편하게 느낀다는 그 황금모나. 그렇죠? 화면을 보실 때 이 화면 안에는 굉장히 수많은 팩터, 힘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 힘의 요소가 처음 시작을 한 점입니다. 다 찾아 들어가면 이 선의 이 한 점이죠. 그 점이 연결이 되면 선이 됩니다. 이런 선이 되겠죠? 이런 선이 되겠죠? 그죠? 점점 모여서 선이 모이면 면이 되겠죠? 네, 이런 면이 한 면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화면 안에 특히 이 선적인 요소를 되게 잘 보셔야 돼요. 구도를 보실 때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황금모나리라는 건 뭐냐면요. 화면 안에서 힘의 균형점입니다. 어떤 힘의 균형이냐?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물을 가운데 배치하잖아요. 완전 강해요. 얘를 봐야 돼. 완전 강요를 하는 거예요. 시청자에게. 그만큼 힘이 강해요. 그 대신 이 바깥에 이런 것들은 일단 볼 때도 완전히 밖으로 빠지죠. 찍을 때도 보면 대체적으로 이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운데만 못 찍으시잖아요. 황금문화점은 뭐냐면요. 이 가운데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 하고 화면 바깥에 있는 요소들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죠? 네. 원심력, 구심력의 힘의 균형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보이는 선을 일단 보실 줄 알아야 되고요. 찍을 때는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지배적인 선 있잖아요. 여기서 딱 봤을 때는 저 기둥에 있는 선들, 네, 이런 선을 사선으로 놓을 거냐, 직선으로 놓을 거냐, 이 선이 지배적으로 보이게 할 거냐, 이 선을 무시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셔야 돼요. 촬영을 할 때 조금 더 스킬이 드러나시면, 그 고민이 되시면 나중에 구도 잡을 때 찍을 때 자신이 일단 생겨요. 이 상황이 되면 여기 잡아서 저렇게 찍으면 돼. 그게 결정이 안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디를 찍을지 몰라서, 네, 어떻게 찍을지 몰라서,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바깥쪽으로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약간 관심 밖이야.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걸 머스트로 봐야 돼 라고 작가가 강요를 하는 거예요. 얘는 작가하고 시청자들하고 혹은 그 보는 뷰어들하고 소통의 창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말로 하시는 거, 글로 쓰시는 것처럼 영상에 표현이 돼야 돼요. 이 꼬마와 이 고민형이 이렇게 있어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잘랐다. 그럼 얘는 뭘 보고 있을까? 이런 상상력의 여지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기초가 있다는 걸 아시면 어떻게든 화면 구성을 하시면 돼요. 내 의도에 따라서. 나는 그냥 하늘이 너무너무 예뻤어. 그냥 더 보여줄래. 와이낫이에요, 와이낫. 작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데 보는 사람이 공감하면 돼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런 사이즈를 많이 쓰고 얘를 알고 좀 더 응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소실점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팩터들, 특히 선에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들이 그 팩터가 한 군데로 모이는 지점입니다.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얘가 만약에 이 뒤로 갔다 그러면 완전 아우라가 나오는 아이가 됐을 거예요. 쫙 이래가지고 신처럼. 아니고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쳐졌다 그럼 이 아이는 얼굴에 관심을 갖게 해줄 가능성이 적었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소실점에 대한 그 고민도 하셔야 돼요. 선을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화면 안에, 내가 찍으려고 하는 화면 안에 선이 어디냐. 그 다음 한국 문화를 생각하실 때, 특히 얼굴을 찍을 때 내가 인체 부위 중에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딘가요? 얼굴에서 눈이죠. 눈. 아 죄송합니다. 빨리 선을 보라 그랬는데. 눈의 위치가 어디가 있느냐. 대체적으로 보면 바스트 사이즈를 찍거나 이렇게 되면 거의 이 언저리로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눈을 봐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사이즈를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사이즈는 니샷, 바스트 두 개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잘리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세요. 잘리는 부분. 근데 찍을 때는 역시 예상대로 길어지고 있군요. 끊어 찍는 방법이 있고 이어 찍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선생님들 영상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안 된 것 같아서, 뭐가 있냐면 얘기를 할 때도 서사가 있고 묘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동영상으로만 가면 그걸 몰라. 왜 그럴까요? 그 차이, 아주 간단한 차이를 모르셔서 그래요. 화면 사이즈는 일단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1, 2, 3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카메라 기자들 가르칠 때 보통 큰 사이즈 하나 찍고 미디엄 사이즈 2개 찍고 클로즈업을 3개 찍어. 처음에 그렇게 가르쳐요. 그냥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찍어. 그리고 선배들이 검사를 합니다. 너 왜 이거 숫자가 왜 이래? 그거하고 움직임. 카메라를 움직일 때는 작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시청자가 볼 때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TV를 딱 영화를 보고 있어요. 카메라가 옆으로 쫙 돌아갑니다. 가면 저쪽에 뭐가 있지? 나한테 뭘 보라는 걸까? 근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뭐야? 에잇?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가 움직일 때는 작가가 의도가 있다고 관객을 느끼게 됩니다. 시청자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때 1, 2, 3 원칙하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 지금은 좀 문법이 바뀌었으니까 얘는 아주 철학적인 기초적인 얘기예요. 5번의 기회를 줍니다. 옛날에는 테이크 30분짜리였거든요. 아주 심한, 10분 정도. 아주 심한 선배들은 아주 타이트하게 가르쳐요. 야, 5번 이상은 카메라를 움직이지 마. 5번 움직이면 너 그거에 대한 해명을 나한테 해. 라고 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요. 무슨 의미냐면 정확히 그 자리에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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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다니지 말라는 소리예요. 들고 다니는 건 나중에 또 그 이상의 스킬이 됐을 때 들고 다니게 돼도 됩니다. 일단 찍을 때 내가 원하는 테이크에 1초, 2초 전부터 찍어서 레디 액션 해주잖아요. 그게 텀을 주는 거예요. 편집점. 시작을 한 다음에 끝나고 하나, 둘 카트를 합니다. 항상. 그냥 시작하면 딱 해가지고 바로 받게 하잖아요. 자, 시작, 네! 이렇게 하잖아요. 시작, 한 텀 쉬고, 네, 지금으로부터 역삼동에서 열리고 있는 이런 식으로 쫙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하실 건 앞뒤에 여유를 항상 줘야 된다. 그 다음에 1, 2, 3를 찍어라. 왜 1, 2, 3를 찍냐? 큰 사이즈 하나, 미디엄 사이즈 2개, 클로즈업 3개가 들어갔죠. 제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만들어 볼게요. 두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난 갈 거야. 날 보내줘. 널 보내면 난 이대로 끝장이야. 그의 방패는 떨리고 있었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강아지도 그 두려움을 아는 것일까? 얘기를 바꿔볼까요? 얘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편집의 순서에 따라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 그 서사 묘사, 큰 스토리의 흐름입니다. 두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날 보내줘. 보내줄 수 없잖아. 그 다음에 묘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사는 큰 스토리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디테일.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이 묘사를 못하세요. 다들 서사만 하고 됐어. 난 다 찍었어. 그런데 프로들이 찍을 땐 이 묘사를 더 세게 표정을 더 줬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베리에이션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경찰은 미국 경찰이었고 총 콜트 45였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꿔서 갈 수 있는 이 묘사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스토리가 아주 무미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찍으실 때 지금 내가 얘기한 큰 스토리를 이렇게 찍었고 그 안에 묘사할 게 뭐가 있지?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 봤을 때 현동균 선생님도 굉장히 잘 찍으셨고 현동균 선생님은 이걸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예 피리를 분다고 하면 더 디테일하게 피리를 보여주셨으면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기에도 스토리 전개에도. 그리고 김창완 선생님도 보니까 이제 오줌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오줌을 쓰시더라도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좀 확대해서 쓰셔도 돼요. 편집할 때 저 소스를 확대해서 쓰기도 해요. 좀 깨주면 어때요? 더군다나 여기서 크게 하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촬영을 하실 때 그렇게 잘라서 찍습니다. 어떤 식으로 찍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찍으실 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속으로 혼잣말 하셔야 되는 거는 아시나요? 이게 찍으실 때 보면 그냥 찍기에 급급하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지금 했던 1, 2, 3를 제가 여기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될 건지. 유료 서비스인데 그냥 바로 미러링을 시키죠. 스마트폰 딜레이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이폰도 돼. 저렇게 핸드폰 메뉴. 에어드로이드라는 거 썼어요. 네, 카메라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그렇지. 네. 자, 제가 여기서 똑같이 1, 2, 3 기준으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찍으면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찍습니다. 하나, 둘, 속으로 얘기해요. 이곳은 역삼동, 구글코리아. 커트를 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갑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다시 자리를 잡고, 위치를 잡고 찍습니다. 하나, 둘, 많은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커트 움직입니다. 다시 이 기간은 찍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 둘. 이 선생님들은 어디에서 오셨을까요? 커트 갑니다. 묘사를 하러 가요. 묘사. 어디서 오셨다 그랬죠? 진해에서. 네. 찍고 하나 둘. 진해에서 오신 이 선생님 낚시를 좋아하시는지 피부가 검게 보입니다. 하트. 이런 식으로 따가는 거예요. 계속. 더 타이트해졌죠 아까보다? 네. 아까는 시선이 이쪽이었으니까 이걸로 바꿔볼게요. 네. 네. 피리를 보시는 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많이 보셨는지. 네.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돌빵빵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실례인 것 같아서. 네. 그 다음 아주 내가 보기에 관심 있는 것들을 내가 찾을 수 있어요. 이 선생님께서 더 하고 싶다. 타이트하게 합니다. 찍고 하나 둘. 배가 고프셨는지 벌써 줄 하나를 까주셨군요. 카트. 이런 식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6개 서사 묘사가 담겼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 그대로 편집을 할 수 있겠죠. 촬영을 처음에 하실 때 그렇게 촬영을 하세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면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흔히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후에는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발전하면 어떻게 가는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프로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네, 또 나왔죠. 프로들 아주 많이 작업을 한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들 같은 경우에 다큐멘터리는 오디오가 되게 중요해요. 비디오는 인서트를 칠 수 있는데 오디오는 인서트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소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안 끊습니다. 소리를 안 끊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어떤 식이냐면요. 자, 찍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구글 역삼동 구글 캠퍼스 이동을 합니다. 밀고 가서 그대로 홀드. 움직일 때 목표 지향점이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홀드. 이 선생님들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지향점이 있어야 돼요. 갑니다. 진행에서 오신 분들은 낚시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됐죠? 다시 움직입니다. 피리를 많이 보신 분들은 되게 귀여우세요. 홀드. 배가 고프셨는지 벌써 큐를 하나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찍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소리들이 그대로 다 테이크가 되어 있겠죠.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그림이 있다 라고 하면 인서트를 씌우면 돼요. 네, 그냥 갖다 다른 영상들을 씌우면 돼요. 여기에 필요한 다른 인서트들을 뭐 커피라든지 뭐 옷이 될 수도 있고요,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 나중에 인서트를 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찍을 때 처음에 트레이닝을 할 때 잘라찍기를 먼저 시키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좀 됐다. 그럼 그때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원시long 파트를 찍기 시작합니다. 귀찮거든요. 대충 내가 서야 될 포인트를 알고 내가 찍어야 될 대상이 명확하다면 얼마든지 움직이면서 찍을 수 있어요. 배터리만 맞춰주면 1시간 내려서 찍을 수 있어요. 저희 꼬마랑 할 때도 꼬마들은 말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을 합니다. 버티는 거죠. 들고서 어떤 특이한 액션을 하면요, 그걸 좀 찍어 놓고 테이크를 해놓고 원테이크를 다시 찍은 다음에 다시 가서 물어봅니다. 그때는 다시 그 끊어찍기로 가서 너 아까 왜 그랬어? 애가 얘기를 해요.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 저게 재밌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말이죠. 내가 이거 아빠 그거 몰라요? 막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롱테이크로 찍은 거기서 그 부분 드러내고 얘를 갖다 드립니다. 편집하면 되거든요. 예. 이거 내가 한 번에 다 찍었다고 다 쓸 이유 없잖아요. 내 맘이지. 하나도 안 써도 돼요. 그 대신 큰 스토리 하나 그냥 뽑아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오디오는 쓰고 비디오는 다시 해봐. 이렇게 해놓고 묘사된 걸 듣습니다. 묘사된 건 인서트로 다 집어넣습니다. 서사는 큰 사이즈로 입이나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묘사는 거기서 아예 딱 드러내버리고 인서트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묘사들은 사이즈가 크거든요. 액션이 정확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정확히 원하는 그 액션, 그것들은 묘사로 찍으세요. 그래서 내가 딱 서사 전체 흐름 얘기를 다 왔어요. 얘가 막 얘기를 하고 오늘 장난감을 가지고 총을 갖고 노는데 너무너무 이 부분이 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테이크를 하고 갑니다.
총을 딱 그 부분 얘기했던 범위 그거 저게 뭐가 그렇게 재밌어? 와, 아빠 그걸 모르세요? 이거 우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일서도 딱 집어넣는 거죠. 소리는 아까 걸 살리고. 그래서 그 뒤에 죄송합니다. 이게 드리고 싶은 얘기 너무 많고 시간은 짧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편집을 하게 돼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아쉽네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완전 느리고 줄이는 건 완전히 편집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만 딱 볼게요.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그럼 우리 가는 거야? 뒤집는 콧구멍에서 꺼낸 건데 감옥에 왜 가니? 형법 160. 여기를 한번 보세요. 야, 이런데 별. 영화가 잘된 영화는 아니고요. 잘 찍힌 영화는 아닌데요. 편집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근데 돼요. 잘못해가지고 바람이 좀 불렀습니다. 제가 좀 마음을 맞춰야지. 근데 이제 왜 유튜브 얘기하는데 영화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모든 콘텐츠는 다 똑같습니다. 유튜브가 됐든 영화가 됐든 TV가 됐든 스토리텔링을 완전히 차이다 바꿔요. 있네. 그냥 영상 문제가 있고 저건 너무 보세요. 펜션이라 그래 너무 맞아 맞아. 그게 아니고 태풍 때 저번에 저 태풍 심하게 왔을 때 이 마을도 그냥 집이고 가지고 그냥 죄다 그냥 쓸어가는 바람에 있고 나만한 게 있어야지. 그 정부 보조금 받고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 얘들은 약간 묘사에 가깝겠죠? 17일반으로 이게 다 다 써드려야 돼요. 집이야 네. 집. 몇 명, 이 사람들의 몇 명과 사연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들어봐. 수세식 화장실에 뜨시물 나오지 전화되지 예방에 또 초고속 인터넷까지 되지. 똑똑한 기억나? 근데 네가 바글바글 해가지면 똥 싸고 있으면 위에서 떨어지지 밑에서 아니 하지마 쏠려. 거다가 배추밭에다 뿌리 그냥 그 짓을 이렇게 이거 나중에 막 근데 사이즈가 변하는 게 좀 허리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아니 밤마다 왜 들어붙어야 죽여줄게. 네, 여기까지 보고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요. 처음 시작을 여기까지 했거든요. 거의 50초 가까운 시간 여기서 여기 오는 동안 한 얘기들이 늘어난 거죠, 그 시간이. 물론 얘는 영화적으로는 잘못 찍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뭐야, 쟤네 장동건 저거밖에 못했어라고 하겠죠. 영화 매니아들은 실망을 하겠죠. 야 감독 저게 가능하냐? 하지만 보시면 저기서 저기 동안 저렇게 많은 시간 늘 수도 있어요. 다 상황을 쪼개서 작가는 그 시간 동안, 감독은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 마을 사람들의 성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런 사연이 있고, 이 사람은 되게 어떤 사람이고.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완전 늘렸다 줄였다.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망각을 하셔야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편집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서사에서 묘사로 갈수록 긴장이 커집니다. 당연하겠죠. 또 디테일한 얘기를 보니까. 묘사에서 서사로 갈수록 긴장이 풀립니다.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타이탄 같은 보면 옛날에 다큐멘터리 영화 처음 나왔을 때 안달루시아의 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처음에 아주 비클로죠. 계란을 눈동자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칼로 쫙 자르는 데는 비클로적으로 찍어서 보여줬는데 지금 같은 그렇겠지만 그때만 해도 다 큰 사이즈로만 보던 시대라서 그 장면을 보고 영화관을 뛰쳐나간 사람도 있대요. 그만큼 클로즈업의힘은 강합니다. 갈수록 긴장은 높아지고 몰입도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혀 상관도 없는 어떤 것들, 전혀 다른 액션이 들어간다고, 달리고 있던 사람이 앉아있거나 이렇게 액션이 구현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실망하겠죠. 너무너무 막 긴장해가지고 몰입을 막 하고 있는데 다른 게 나와. 완전 작전 비슷해요. 보는 사람은 대실망이고. 그래서 이게 꼭 하실 때 적용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클로즈업을 쓸 때는 주로 이럴 것이고 크게 쓸 때는 주로 이럴 것이다. 네, 영상은 그렇고요. 자막을 되게
쉽고 우습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사 영상이 있고 자막이 있고 음악 크게 3개의 요소가 있어요. 편집기의 프리미어에 보시면 작업창에 영상, 오디오, 자막 트랙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3개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송에서 얘기하는 시간이 좀 늦긴 하지만 마저 말씀드릴게요. 죄송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얘기였었어요. 3가지 종류의 자막이 있습니다. 일단 말 자막, 말한 걸 그대로 받았어요. 출연자 얘기 그대로. 이런 경우에는 잘 안 들리거나 명확하지 않았을 때 주로 말 자막을 씁니다. 얘가 한 말을 정확히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박준영 같은 경우에 말이 막 막 이러니까 말 자막이 특히 많아요.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 상황 자막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주로 이건 서술할 때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굵은 글씨체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 다음에 꾸밈 자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이 부분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아, 얘가 머쓱해 하는데 장난이었구나. 이게 없다고 하면 제가 뭘 하는 거지? 라고 느끼지 못할 걸 강조를 해주는 거죠. 사실 저게 뭐 스스로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멋쩍어서 그런 건지 몰라요. 편집자 마음이죠. 저런 식의 3개의 자막이 있고요. 방송에서는 저렇게 자막을 구분해서 쓰는데요. 저렇게까지 구분해서 쓰시면 너무 힘들어요. 가장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왓썸맨을 잠깐 보면요. 재밌죠? 이거 하는 친구가 제 바로 밑에 있던 후배인데 왓썸맨 왔어. 어디? 부산 해운대. 보세요. 꾸민 자막이 얼마나 들어가나 보세요. 거의 안 써요. 오랜만에 부산 꾸민 자막이 왔는데 되게 날씨. 많이 들어가요. YMC. 말- 그래도 왓썸맨은 부산 왔기 때문에 가야죠. Let's get it, fam. 야 이거 우리 진짜 할 수 있어? 솔직히 생각해 보니까 어딜 가지? 말이 잘 안 들리죠? 그러니까 말 자막이 많아요. 그 다음 네, 이런 건 약간 상황 자막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부산 어딜 가야지 재밌는 거야? 같이 부산을 해야 할 수 있고 해. 여기 사탕 있는데. 저번에 재밌죠? 왜 이렇게 재밌게 봤을까요? 자막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눈치를 거의 못 채셨겠지만 이 영상이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가지만 자막은 자막대로의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갑니다. 다시 한번 자막만 관심 있게 보세요. 자막만 보세요. 왓썸맨 어디 왔어. 왓썸맨? 어디? 부산 해운대. 부산 해운대 왔어. 근데 비가 아, 비 옵니다. 오랜만에 부산 왔는데 날씨. 날씨. 와, 완전 완전 그래도 구립니다. 왓썸맨은 부산 자막만 보세요. 가야죠. Let's get it. 그래도 갈 거야. 어디로 가? 야 이거 어. 우리 진짜 할 수 있어? 야, 솔직히 생각해 모르겠는데? 보니까 어딜 가지? 네. 그래서 어딜 가지 했더니 자막으로 얘기를 했어요. 부산 자철도. 네. 당연히 결정해서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했더니, 네. 이렇게 서로 만나고. 이렇게 부산 해서 어딜 가야지 재밌는 시간이 거야? 없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같이 부산을 해야 할 수 있고. 왓썸맨은 최근에 유튜버들에서 가장 핫한, 예, 순식간에 구독자가 150만 가까이 갔죠. 몇 개월 만에. 근데 이제 뭐 여기는 레거시 미디어가 가장 힘이 있으니까 박준영이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자막 자체로도 스토리 흐름이 있어야 돼요. 자막을 쓰실 때 말 자막을 쓸지 상황 자막을 쓸지 꾸밈을 쓸지 꾸미면 살짝 스토리에서 빠져요. 말 자막하고 상황 자막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로 통으로 다 써요. 시간이 없거든요. 애들 있고 일주일에 3개씩 해야 되는데 밤에 가면 11시부터 편집해서 1시까지 해야 되는데 언제 저 꾸밈을 넣고 언제 하겠어요. 그냥 저걸로 퉁칩니다. 그 대신에 보시면 이거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까지는 더 이상 안 받아. 자막만 보세요. 야 지금 이거만 해도 장난 아니거든. 그 정도로는 안 돼. 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카데미 네, 와보면 자막만 보세요. 최대 90% 할인한다고 해서 제가 아침부터 말하고 바로 갔나요? 들었어요. 아니죠. 네. 약간의 부연 자, 설명이 그래가지고 있죠. 오늘 한번 마지막 어린이날 소문이니까
싹 다 쓸어가고 가겠습니다. 네, 자막으로 이틀 동안만 합니다. 아니면 저기 없으면 설명이 되게 힘들겠죠? 네, 벌써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자막으로 하나의 스토리가 가겠고, 꼭 이게 대단한 스킬이 들어간, 품이 들어간 그런 자막이 아니어도 되지만요. 자막을 쓰실 때는 약간 자막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시각적인 요소 이미 영상을 보고 있는데 자막으로 다시 중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글 쓸 때 중복되는 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자막으로 다른 스토리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자막 프로그램은 웹션 아시나요 혹시? 웹션을 보시면 저기 예능 자막들도 있고 해서 좀 느낌 좀 그렇긴 한데 요거 웹션 가지고 하시면 저런 자막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친구도 저희 활동하는 유튜버예요. 그 다음 오디오 되게 중요한데 오디오를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편집하실 때 오디오를 쓰는 방법이 이렇게 4가지나 있어요. 4가지나 있는데 보통 그냥 다 잘라서 쓰시잖아요. 오디오를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처음에 싱크 붙여서 그냥 이건 사실을 전달할 때 많이 씁니다. 뉴스는 그냥 딱딱 잘라붙여요. 그 다음 오디오 선행 구조, 오디오가 먼저 나와요. 비디오보다.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 2개를 끊어야 되겠죠? 비디오 오디오를 끊어서 약간 비디오만 쭉 당겨놔서 한번 줘보세요. 느낌이 확 달라요. 오디오만 앞으로 쭉 당겨놔보세요. 완전 달라요. 소리가 먼저 들리고 본능적으로 사람은 느낍니다. 찻소리, 그다음에 차가 딱 나와. 이런 식으로 전환을 끊기지 않고 흐름을 줘가면서 할 수 있어요. 계속 관심을 잡아두고 갈 수 있어요. 얘에 대해서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뒤에 나올 때 소리가 먼저 나오는 거죠. 이걸 오디오 선행 구조라고 합니다. 혹은 오디오 후행 구조도 있어요. 비디오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장면 전환할 때 장면이 먼저 싹 바뀌고 다른 장면인데 할 때 오디오가 딱 빨려나오면 만족을 하는 거죠. 나는 느끼지도 못해요. 시청자는 언제 변환이 됐는지 느끼지도 못합니다. 화면 전환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사람이 이질감을 안 느껴야 돼요. 이 사람이 이질감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KBS에 계시는 할아버지들은 커트 아니면 디저브만 씁니다. 네. 확 뒤집거나 이런 건 정말 아까 봤을 때 처음에 이렇게 땅땅땅 3개 카트 있었잖아요. 같은 게 충돌될 때 얘하고의 얘의 이질감을 없앨 때의 효과를 줘요. 그렇지 않고 카트가 충분히 변환이 됐고 시간이 압축됐으면 그냥 씁니다. 혹은 아주 잔잔한 감동을 난 너무 주고 싶어. 그럴 때 아주 깊은 디저브 걸어서 그런 건 잘 안 써요. 네. 눈치 못 채게 강요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가는 콘텐츠가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봤더니 벌써 10분이 지났네? 가장 좋은 콘텐츠예요. 이거 언제 끝나냐? 지금 강의처럼 언제 끝나냐? 이런 건 힘들어집니다. 후행 구조가 있고요. 오디오 브릿지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건지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하정우의 명령기가 있었던 추적자들 있죠? 네. 추격자들이 아니구나. 추격자구나.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소리를 듣는 거에 들어보세요. 어떤가요? A 소리가 들리나? 멘트가 들리지 않죠? 이 소리가 들리죠? 물론 차 밖에 들리기도 하겠지만 보통 멘트는 아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선택을 했겠죠. 절개하는 모습이 점점 더 미끄러져되고 있습니다. 소리는 그냥 빗소리 아주 무심하게.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더 강조되지 않아요? 아이가 웃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으셨어요? 전 저 장면을 보면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렸거든요. 빗소리가 들렸지만. 그래서 완전히 배우들의 명령. 완전히 다른 소리를 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보통 BGM을 많이 그렇게 쓰시는데 그것보다도 내 실사에 있는 어떤 소리, 요즘 밈이라 그러죠. 갑자기 막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내고 하는 거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이런 오디오 브릿지로 인한 화면 브릿지로 인한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얘가 어떻게 편집했는지 보세요. This is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they call it neckbeat. 충분히 서사, 묘사가 잘 조합이 되어 있고요. 오디오, And this 신경을 막 합쳐서 올리고 있죠. yeah, you got it. 그러다가 I'm gonna see. Yeah, dude. I don't know. 자막 요소, 카메라를 이렇게 잘라주죠. 펜신을 다. 펜신을 여러 멀티 카메라로 잘라내버려요. 악기 블루스 씨는 되게 탑머들이시죠. 원래 그래서 딱 20살 자기가 제작자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드리고 드리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유연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 주는 거죠. 소리. 럭키 씨가 이번에 한국에는 처음 와보셨는데 서울에서의 짧은 일정 중에 저희와 제대로 된 사는 고깃집 해보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일부러 그런 나가리 카페 쓰시고 신장 광고 그렇게 How does it look? So 카메라를 good. 어떻게 잘라냐 멀티 카메라 쓴 거죠. No way. Are you serious? That's serious. Mate, this needs to happen. 보이시죠? I know. Firstly, I know. welcome to Korea. 근데 Like, 이것도 today we're going to be trying my favorite type of Korean barbecue, which is from 완전 프로가 찍었다고 하면 왓썸맨처럼 하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1, 2, 3 얘 구성 요소들이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얘는 전체 서사만 해줘요. 그 다음에 묘사해드려야 양옆으로 들어가서 얘의 원샷과 얘의 액션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쪽에 묘사로 들어와서 얘의 원샷과 얘의 액션을 잡습니다. 편집의 가능성이 얼마나 많아질까요? 그게 실시간으로 3개의 트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편집자 너무너무 행복하죠? 완전히 전지전능하심을 가진 거죠. 내 맘대로 얘를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얘는 소고기를 먹었는데 돼지고기 먹는 거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가지수가 많아요. 그래서 멀티 카메라를 써요. 예능할 때. 카메라 엄청 많잖아요. 1박 2일 보면. 저걸 뭐하러 다 갖다 쓰냐? 아니죠. 편집자는 그렇게 전지전능하심을 갖고 싶은 거예요. 회사에서 돈 달라고 해서 처음에 카메라 6대밖에 안 줍니다. 돈 좀 대고 시청률 나오면 카메라 좀 더 주세요. 10대 얼마든지 내 편집기 좋고 빵빵 돌아가니까 10개 트랙을 올립니다. 올려놓고 조연출들이 먼저 이렇게 싹 속아내요. 그 다음에 이제 PD가 야 다른 거 없냐? 다시 껴놨죠.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10개의 화면이 있어요. 10개의 화면 중에 내가 테이크할 수 있는 게 선택지가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잘라 찍고요. 스튜디오 구성이 보통 그래서 카메라들이 왼쪽부터 번호를 주는데요. 1, 2, 3, 4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가운데 있는 2, 보통 2 카메라가 치프거든요. 치프가 전체 서사를 앉아서 너 들어봐 잡고 있으면 그 다음 선인 1이 메인 출연자의 액션, 얼굴과 액션을 잡고요. 그 다음 3번이 여기에 액션을 잡고요. 나머지 4번이 뒤에서 아주 크게 지그집을 돌린다거나 이 사람들만 상관없는 어떤 디테일들을 따라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의 트랙을 놓고 화면 4개를 보면서 커팅을 해도 되고 편집을 다 다시 껴넣어도 되는 거죠. 그 비밀을 아시면 혼자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자리를 다 가야 돼, 내 몸으로. 그 대신에 얘가 하는 롤이 뭔지를 아셔야 되죠. 여기서는 서사 얘기를 해줘야 되고 내가 여기 섰을 때는 대각선으로 찍습니다. 항상 얘의 얼굴과 얘의 액션을 찍어줘야 되는구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다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로 넘어왔을 때는 얘를 잊어버리세요. 얘는 화면 바뀌니까 쟤와 쟤의 액션. 만약에 내가 찍을 시간이 없다면 시키면 되겠죠. 야 아까 그거 한번 다시 해볼래? 혹은 질문으로 야 그거 진짜 맛있냐? 그럼 다시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야씨 먹어봐. 분명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양을 테이크를 합니다. 방송국이 아니니까 혼자 빼올 되니까 그렇게 테이크를 해놓고 그것을 편집기에서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늘려서 내 의도를 여기에 전달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말과 글로는 서사와 묘사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이 끝으로 말하자면 막 이렇게 하시는데 영상으로만 가면 그냥 딱 찍어놓고 만단 말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뭐 뒤에 그냥 그 아까 제일 처음 했던 얘기하고 맥락으로 그냥 뒤에 넣어놓은 거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유튜브로 대변되는 디지털 이 콘텐츠 쪽이 이미 레드오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엔 아직 시작도 안 됐다고 봅니다. 픽셀보드가 되고 구글에서 공교롭게도 만들고 있는데 얘 필요 없이 동시 통역을 소프트웨어로 하게 된다 그러면 구글에서 어디다가 제일 먼저 적용할까요? 말할 필요 없이 유튜브예요. 뷰어가 40개국 언어를 쓰는 뷰어들이 새로 창출이 되고요. 거기에 광고가 얼마나 붙겠어요. 천문학적으로 돈을 벌 거예요. 정재훈 이사님 아마 좀만 더 지나시면 퇴직금으로 1,000억을 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콘텐츠 제작자가 되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콘텐츠를 동영상으로만 바꾸시면 되고요. 바꾸실 때 카메라를 말씀드린 대로 서사, 묘사, 위치에 맞게끔 테이크를 하시고 얘를 가지고 어떤 비빔밥, 내 맘대로 세상을 주물러 볼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신다고 하면 네, 지금 워낙에 좋은 콘텐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콘텐츠로 이게 아이들 후킹하는 것까지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약을 좀 털어보겠습니다. 1년 좀 지나서 상황 만들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기회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좀 훅 온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회 되면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려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그럼 아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개를 개인 1인이 하려면 네. 여러 개의 카메라를 동시에 네. 설치해 놓고 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찍냐면요. 미러리스가 하나 있어. 미러리스는 제가 들고요. 해야 되니까 액션캠을 이 서사 자리에 투 자리에다 놓습니다. 그다음 제가 원자리에 앉아서 찍고요. 미러리스로 얘는 보조로 찍기도 합니다. 얘가 피아노 치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건 카메라 4대를 씁니다. 제 핸드폰, 걔 핸드폰, 그다음에 미러리스, 액션캠 이름은 다 갖다 써요. 이거에 무슨 색보정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질감이 있을까? 보는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은 그 내용을 보거든요. 저게 화질이 4K 화질인데 와! 안 그래요. 내용이 재밌으면 옛날 SD 화질도 좋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 내용을 공감하거든요. 콘텐츠 제작자가 내용을 공감하게 해주는 게 콘텐츠 제작자죠. 좋은 화질 물론 좋긴 하겠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오디오는 어떻게 따세요? 오디오는 저는 그 위에 약간 지향성 마이크를 하나 달아주고요. 나중에 그 메인 오디오만 쓰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립니다. 네. 물론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겠죠? 방송국에서 하는 원래 이게 이 보드 가지고 하는데 언제 이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딱딱한 소리가 그 파형이 탁 튀기 때문에 그 파형을 보고 편집하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소리를 내요. 찾기가 쉽거든요. 네, 그럼 더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긴 시간 동안 질문 문제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